임신성 고혈압의 교육을 맡게 된 김서정입니다. 정의, 원인, 진단법, 증상 및 간호, 교육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기간 중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고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혹은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며 분만 후 12주 이내에 정상 혈압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는 분만 후에 진단할 수 있고 임신 전 정상 혈압이더라도 임신으로 고혈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20주 이후에 발생하는 고혈압을 임신 중 고혈압성 질환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질환에는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자간증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임신성 고혈압은 태반의 혈류장애와 산모의 유전적 요인이나 비만 등과 같은 여러 체질적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여 발생하거나 초인부, 큰 태아, 다태인부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임신성 고혈압은 롤오버 테스트, 평균 혈압 측정법을 통해 진단합니다. 정기 산전 진찰을 통해 조기 발견으로 결과가 정상 혈압이었던 여성이 임신 기간 중 단백뇨 없이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진단합니다. 임신성 고혈압성 질환 중 전자간증은 임신 20주 이후 고혈압, 단백뇨, 체중 증가, 부종 등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아기를 출생하면 치료가 됩니다. 이때는 혈액순환을 위해 측이 상태를 취해주고 조용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고단백 식이, 매일 8에서 10잔의 수분 섭취와 혈압 감소를 위한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간증은 전자간증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두통, 흥분, 시각장애, 발작과 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작과 경련이 발생하면 낙상 방지를 위해 난간을 올려주고 즉시 의료인을 호출해야 합니다. 요온성 부정은 부어있는 부위를 손가락으로 압력을 가했을 때 움푹 들어가 30초 이상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로 하지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헬프 증후군은 중증 자간전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오심, 구토, 우상복부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만하게 되면 완치가 가능하고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신 32에서 36주면 유도분만을 시행할 수 있고 34주 미만이라면 태아의 폐성숙 촉진을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존을 주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므로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황산 마그네슘의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분당 12회 이하가 되거나 맥박, 혈압이 감소하는 등 독성 반응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하고 해독제인 칼슘 글루코네이트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의 초기 특성 증상인 오심, 열감, 홍조 등이 나타나면 의료인을 즉시 호출해야 합니다. 산욕기에는 분만 후 48시간 이내에 경련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궁이 잘 수축되도록 자궁 마사지를 추천드리고 산모의 패드를 잘 확인하여 혈액이 많이 있거나 산모에게 두통, 시력장애가 있을 시 의료인을 호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이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증이 있을 때 보면 어떤 문제들이 산모랑 아기에게 발생할 수 있나요? 보통 성인도 고혈압을 관리를 해주는 이유가 이거 역시 당뇨랑 마찬가지로 합병증 예방을 위한 거잖아요. 임신성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임신 중독증에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혈압이 컨트롤이 결국 되지 않으면은 혼판, 심장이 기능이 나빠질 수도 있고 간 기능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조절이 잘 안 되면 경련을 해서 자간증으로 가는데 경련하면 진짜 심각하거든요. 맞아요. 경련을 하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산모가 일시적으로 숨을 못 쉬면서 애기한테 산소가 안 가니까 산모도 애기도 위험해질 수 있고 맞아요. 뇌혈관이 갑자기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혈압은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